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한청입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4 밀리언 주식을 받고 이혼합니다. 자산관리에 대해 조언해주세요 입니다.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고 주식을 한 400만 불 정도 가치가 있는데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받습니다. 이혼하면서 이제 세르를 한 거겠죠. 그리고 주식 배당금으로는 대략 한 달에 1000불 넘게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 적어도 80, 90세까지 사니까 이걸 계속 빼먹듯이 살아야 할까요? 라는 거고요. 집은 한 3000 스퀘어핏 정도 되는데 이걸 렌트 주고 작은 집을 사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 이거는 집을 팔지 않고 렌트 주고 작은 집을 사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 가명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붙였어요. 김영희 씨이고요. 질문을 하나의 케이스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팩트가요. 이분이요. 60세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혼한다는 거죠. 이제 은퇴 연령이신 분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 자산으로 받는 것이 주식 400만 불 어치예요. 그런데 주식에 대해서는 아마도 짐작입니다만 상장사 주식이겠죠. 왜냐하면 비상장사 주식이라고 하면 가족기업일 텐데 가족기업이라면 이혼할 때 본인 가족이 계속 유지를 하지 배우자한테 주진 않겠죠. 그래서 그냥 짐작입니다만 아마도 상장사 주식, 거래되는 그런 주식이 투자하는 그런 주식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또한 오랜 투자로 가치가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닐까라고 가정합니다.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해가지고서는 됐다라는 걸 수도 있겠으나 가치가 많이 올라간 주식이라고 할게요. 그리고요, 이때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 배당금이 나온다 하니 400만 불에서요. 그러면 이게 1년이면은 12000불인데 이걸 400만 불로 나누면 한 0.3%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0.3%밖에 배당을 못 받으니 이게 배당을 잘 해주는 그런 주식에 투자한 상태는 아닐 거다라고 또한 알 수 있겠죠. 그 말은요, 결국 이 주식에 있어서 요 포트폴리오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배당에 의지해서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아마도 그냥 가정입니다만 이거 역시도 주식 투자가 익숙하지 않은 그냥 주부라고 볼게요. 그리고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잘못 이해했네요. 매각 후에 작은 집이냐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집을 렌트를 주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갈까요? 라는데 어차피 그거 역시도 주식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이거를 매각해서 작은 집을 들어가고 다른 임대 부동산을 사거나 이런 식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목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분이요. 그렇잖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자산은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지금 현금 흐름이 아니라 그냥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자산은 많으나 현금 흐름이 많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해당 자산을 그대로 둬서는 현금 흐름이 안 나온다는 건 분명하니까 뭔가 현금화를 해야 된다. 결국은 해당 자산을 매각하는 게 될 텐데 그리고 나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건 아니겠느냐. 그리고 원하는 것은 80세, 90세까지 말하자면 라이프타임이죠. 내가 죽을 때까지 언제 죽건 간에 내가 이 자산 큰 덩어리이긴 한데 큰 덩어리라 하는 것과 무관하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돈을 다 써버렸는데 내가 안 죽으면 어떡하나? 또는 바꿔 말하면 내가 오래 살 건데 그때까지 내가 얼마를 써야지만 자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내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걱정이잖아요. 이건 내 재산이 얼마나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많아도 많은 대로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겠죠. 아무튼 그래서 라이프타임 동안 안정적으로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팩트에서 이슈가 뭐냐. 그때 자산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양도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팔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주식 팔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라이프타임 인컴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거죠. 그게 이슈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선택한 이유는요. 트러스트, Charitable Remainder Trust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싶었어요. 그걸 딱 보니까 이게 적어도 괜찮은 전체 모든 문제를 다 한 번에 원샷으로 해결하는 건 아닐지라도 충분히 이분이 고려하면 혜택을 볼 만한 솔루션 중에 하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CRT 관련된 영상을 제가 벌써 한 반년은 된 것 같은데요. 그 뒤로 따로 다룬 적이 없어서 이번에 또 한번 다루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절차가 되냐면요. CRT라고 하는 트러스트를 세워서요. 내 해당 자산이요. 그게 주식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트러스트에 넣고요. 그리고 나의 라이프타임 동안에는 이 트러스트로부터 연금 형태의 소득을 받는 거예요. 디스트리뷰트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고 간에 세상을 떠날 때 남는 자산이 트러스트에 있을 텐데 그 남는 자산은 자선기관에 기부하겠다라고 이 트러스트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제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트러스트 자체가
자선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요. 자선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면세기관인 거죠. 내가 면세기관에 해당이 되는 어떤 엔터티를 세우고 그걸 활용해서 내가 텍스 베네핏을 누리겠다. 10분 활용하겠다. 라는 그런 큰 그림으로 접근하면 된다는 거죠. 트러스트를 만들어 내가 설립을 해요. 그러면 그 트러스트에 내가 가진 자산, 주식이라고 할게요. 주식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트러스트는요, 내가 운영해요. 내 살아생전에는 내가 똑같이 운영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어디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다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살아생전에는 그 트러스트로부터의 배당금을 내가 따박따박 받게 돼요. 그리고 남는 금액을 자선기관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와 같은 걸 왜 하느냐? 면세기관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랬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뭐냐를 보자고요. 과세면에서의 혜택인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내가 트러스트를 세워서 그 트러스트에 내 재산을 옮길 때요. 이 옮기는 행위가 뭐겠어요? 자선기관에 내 자산을 옮기는 거니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charitable contribution이라고 하잖아요. 이와 같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전부 받는 건 아니고요. 일부에 대해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0을 넣으면 뭐 2, 30 받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건 뭐 계산에 따라서 숫자는 바뀝니다만 어쨌거나 내가 넣는 금액의 일부를 기부금 공제로 써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트러스트에 예를 들어 아까 주식이라던가 부동산이 옮겨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해당 자산은 highly appreciated 된 그런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접 갖고 있을 때 그걸 팔았으면 당연히 양도세가 나오겠으나 이걸 내가 컨트롤하는 트러스트로 옮긴 다음에 그 트러스트가 팔게 하면요. 그 트러스트가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요. 팔고 나서 예를 들어 그 400만 불이 원래 주식이요. 400만 불의 주식의 원가가 뭐 100만 불이었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300만 불이라고 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 트러스트가 소유한 상태에서 판 거니까 비과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내가 재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예요? 400만 불인 거죠. 만약에 내가 트러스트에 쓰지 않고 직접 갖고 있다가 팔았다 그러면 400만 불을 팔았으면 300만 불에 대해서 뭐 캐피털 게인 텍스 뭐 20%에 캘리포니아 하면 뭐 10% 한다 해도 30%니까 339 한 100만 불, 90만 불 이상이 세금으로 나갔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수중에 떨어지는 게 300만 불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또는 그 이하 뭐 300이라고 치죠. 그에 반해 트러스트를 통해 함으로써 나는 400만 불을 다시 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트러스트 안에서 불어나는 자산들은 이 투자 이익에 대해서는 또한 비과세인 거예요. 굉장히 큰 혜택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숫자를 따로 넣어서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결국 김영희 씨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요. 이분이 주식 가지고 있는 거를요. 트러스트를 세워서 옮겨요. CRT로. 그러면 주식 이전에 대해서 기부금 공제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기부금 공제는요. 이분이 지금 당장 세금을 줄이는 데 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보통 아이테마이즈 디덕션이라 그래서 기부금 공제에 대해서 소득세 줄이는 데 소득 금액 줄이는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워낙에 큰 금액의 기부금 공제를 나는 확보받게 될 테니까. 그러면은요. 향후 미래에 발생시키는 내가 미래에 벌어들이는 소득 있죠. 거기에서도 차감하는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carry forward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소득세 절세로 쓸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식, 부동산 highly appreciate 된 것을 트러스트에서 매각하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양도대금을 다시 투자했을 때 트러스트에서요. 그만큼 투자 수익이 비과세될 겁니다. compare to 뭐예요? 이런 걸 안 했을 때, CRT를 안 했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자 이거 없죠? 기부금 공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주식 매각했을 때 양도세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세금 내고 남은 금액, 쭈그러든 그 금액을 재투자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곧대로 다 세금이 나올 거예요. 이와 같은 혜택을 못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저희 영상 중에는 이 CRT에 대한 소개해주는 그런 영상도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실제 비교 분석이에요. 지금 김영희 씨 사례와 비슷한 거죠. 그런 분들, 어떤 은퇴 연령에 있는 분이 highly appreciated 자산이 있을 때 그거를 팔아서 직접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CRT를 하지 않고 팔아서 세금 내고 재투자해서 내가 현금을 확보하는 것과 CRT라는 것을 활용해서 내가 재투자하고 거기서의 현금 흐름을 얻었을 때 그 비교 어떤 게 얼마만큼 더 좋은지를 비교해주는 그 사례가 57강이거든요. 이걸 보시면 나올 겁니다. 더 좋다라는 거죠. CRT를 활용하는 것이요. 다시 김영희 씨는 그러면 다 좋다. 내가 자산을 일부 그쪽으로 옮겨서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리면 생활을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RT라는 것이 작동하는 방식이요. 나에게 나의 라이프타임 동안에는 나 스스로에게 디스트리뷰트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확정 금액으로 할 수도 있고요. 매년 아니면 확정 퍼센트로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세법이 규정한 그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금액의 제약, 그 다음에 퍼센트의 제약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퍼센트를 합니다. 이거 이제 CRUT라고 부르고 확정 금액은 CRAT라고 하는데요. 뭐 이름은 모르셔도 그냥 됩니다. 그냥 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인데 김영희 씨는 아마도 지금 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대략 20% 언저리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자산 가액에 매년 20% 언저리에서 디스트리뷰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죠. 그러면 이분이 옮긴 자산이요. 비과세란 말이에요. 양도소득세 안 내고 옮긴 거예요. 그리고 소득을 거기서 또 벌어들이는 것도 비과세예요. 그러면 뭐 바라건대 무럭무럭 자라겠죠. 그 무럭무럭 자라는 자산의 연말 자산 가액의 몇 퍼센트를 내가 항상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 CRT 자산은요. 이제 무럭무럭 자라야 되니까 안정적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 상품에 내가 투자를 하면 돼요. 그럼 뭐 어뉴이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덱스 펀드나 이런 것들이 좋은 투자 대상이 되겠죠. 뭐 오늘 이 얘기를 많이 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CRT의 장점, 이거 뭐 이미 다 말씀드린 건데요. 베스트 캔디데이트이 누구냐면 은퇴 연령에 있는 분들로서 하일리 어프리시에이트 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가장 큰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직접 해당 자산을 매각해서 세금 내고 남는 돈 다시 투자해서 또 소득세 내고 등등등등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CRT를 활용한 것이 훨씬 더 큰 혜택을 주더라라는 거죠. 이게 영상을 보시라는 거고요. 근데 이걸 보시면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냐? 앞서 트러스트의 작동 방식이 내가 살아생전에는 내가 받고 남는 돈, 내 사후에 남는 돈을 자선기관에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더 우리 가족들한테 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에 대해서도 뭐가 가능하냐면 이 첫 번째는 내가 컨트롤하는 파운데이션, 프라이빗 파운데이션 또는 도너 어드바이스 펀드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내가 지정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 자식들이, 내 자손들이 다음 세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파운데이션, 그와 같은 자산단체를 얼티밋 베네피셔리, 내 사후에 디스트리뷰트를 받는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세이브되는 금액, 특히 이제 내가 첫 해에 컨트리뷰트를 했을 때 자선기관 기부금 공제로 세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확보되는 세금 절감액을 가지고요. 사후에 자선기관에 가게 되는 그 금액 얼추 나오거든요. 그 금액에 대해서만큼 라이프 인슈런스를 사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내가 전체 자산을 옮긴 데 있어서요. 라이프 타임 동안에 내가 가져가고 내가 누리는 혜택에 대해서 일부를 라이프 인슈런스를 통해 투자함으로써, 라이프 인슈런스 투자함으로써 내 사후에 자선기관에 가는 것까지 그 금액에 매칭되는 금액을 데스 베네핏으로, 사망보험금으로 한다면 내 자식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그 금액까지도 얼추 비슷하게 주게 할 수 있다. 결국 온전히 나는 이 CRT가 제공하는 자선기관으로서의 혜택을 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 김영희 씨는 지금 상황에서요. 자산이 굉장히 많지만 현금 어떤 그 리퀴디티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현금화를 해야 되고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그와 같은 투자 상품, 자산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산을 매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CRT는 분명히 좋은 솔루션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 그러나 뭐 전부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 자산을 뭐 다 여기 넣어가지고 하자는 건 아니고요. 결국 CRT는 왜? 절세를 위한 비이클이지 여기 CRT로 옮긴 게 나에게 어떤 대단한 투자 수익을 주는 건 아니죠. 결국 CRT에 옮긴 금액조차도 어딘가에 잘 수익을 내는 투자 상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잘할 수 있으면 뭐 직접 투자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어뉴이티가 됐건 ETF가 됐건 투자 부동산 같은 것들 중에 선택을 할 것이고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